조선시대 봉행됐던 3대 수륙대제 중 하나인 강진 무의사 수륙대제가 봉행됐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 명으로 백성들을 위로했듯 대한민국의 평안과 코로나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기획보도 방치된 역사 현장 폐사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에 산재한 수천여 사지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보완 방법을 짚어봅니다.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았습니다. 오픈형 온라인 법회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국제포교의 대전환을 맡고 있습니다. 광림사에서 장애불자 예술인 모임 보리수 아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인문한국 HK+ 사업에 선정돼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7년간 총 2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라오스 수도에 거대한 중국 불상이 조성되려고 하자 라오스 불교계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펜파체링 티베트 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중국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9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선시대 봉행됐던 3대 수륙대제 중 하나인 강진 무의사 수륙대제가 봉행됐습니다. 600년 전 백성들을 위로했듯이 대한민국의 평안과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강진 무의사 일조문합. 사부대중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불교 전통의식과 무용으로 영가를 청합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영가를 연에 태워 도량 안으로 이운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련의식으로 수륙대제에 막이 오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극락보전을 짓고 매년 수륙대제를 봉행하도록 한 것을 복원한 제4회 강진무의사 수륙대제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재앙이 서울의 진간사와 사마사에서는 국가 재앙이 돼서 지금도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하지 못했던 게 많이 안타까운데 600년 전 조선의 평안을 기원하며 백성들을 위로했듯 코로나19의 빠른 소멸과 대한민국의 태평성대를 발언했습니다. 명맥이 끊겼던 전통 문화를 복원한 현장에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소중한 불교 유산을 널리 보급하고 보존하고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수륙대제와 같은 불교의 무형 유산도 잘 갖고 나가서 부처님의 뜻이 후대에까지 길이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흥사조실 상월 보선대종사의 증명으로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괴불이운, 영산작법, 법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보선대종사는 출가 전 사대부 집안의 학자였던 신미대사와 세종대왕이 만나 한글을 창제하고 무의사의 극락보전을 짓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과 우리 불교와 모든 연원이 합쳐져서 건립된 법당이 바로 강진무의사 극락보전인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역사 없는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이날 수륙대제는 전 과정을 BTN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전국 불자들과 함께 코로나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같은 날 영암 도갑사도 제16회 도선국사문화예술제를 열고 이 지역 출신 도선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열린 예술제는 달의제와 노래하는 스님, 법능 스님, 추모 특별 행사, 음악회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기획보도 방치된 역사 현장 폐사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에 산재한 수천여 사지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사지의 가치를 알리는 민간 차원의 활동을 알아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법을 짚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0여 년의 조사 끝에 우리나라 각지에 5,700여 곳의 사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 숫자가 많아 직접적인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 대한불교청년회가 2014년부터 실시해온 문화재청 공모사업 폐사지 지킴이 활동은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구를 활용해 성인과 청소년에게 폐사지 가치를 알리고 모니터링과 정화 활동을 펼쳐 방치된 사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올해에도 경기, 강원, 전북지구에서 수원 미륵사지, 강릉 굴산사지, 익산 제석사지 등 10여 곳의 사지를 찾아 문화재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폐사지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또 역사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요. 내 지역, 내 마을의 불교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국의 청년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노력과 별개로 수천여 곳에 달하는 사지 가운데 사유지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류호철 안양대 교수는 최근 보조사상 제60집에 발표한 논문 폐사지 보존 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근대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폐사지 같은 문화 유적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류호철 교수는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지를 보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문화 유적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일부 보완하면 될 것인데 폐사지 보호에 적용한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 특성상 야외에 노출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미지적 문화재인 사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현장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불교계가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하며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곡사는 지난 25일 공주 영규대사 진영각 일원에서 기허당 영규대사 429주기 추모달에 문화제를 거행했습니다. 추모 제향에 앞서 열린 일부 추모 문화제에서 영규대사를 조명하는 홍경애 씨의 무용과 국악인 김일웅 외 3명이 출연하는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2부 제향에서는 영규대사 위패를 모신 연을 영정각으로 이윤해 불교의식과 유교의식 순으로 영규대사를 추모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영규대사 429주기를 맞아 분열된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오픈형 온라인 법회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국제포교의 대전환을 맡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포교사 파견 등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2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이날 법회에는 임원진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올해 초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용 회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중단 없는 활동을 통해 대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포교 활동에 매진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한국불교 국제화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불교단체의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국제포교사회는 새로운 길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봉사와 수행에 큰 성취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창립한 국제포교사회는 영어 자타카 암송대회 개최와 부처님 오신 날 외교사절 안내, 외국인 연덕 만들기 대회 개최 등 한국 불교의 국제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기초 불교 영어 강좌를 개설하고 국제 포교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등 일반인 포교와 영어를 통한 전법의 국제화를 만들어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미래 국제 포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영어 법회를 오픈형 온라인 법회로 전환해 국제 포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법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지리적,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법 홍보의 새로운 시발점이자 동시에 국제포교사회가 국제포교의 예언을 확장하는 대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한글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노력해왔습니다. 국제포교사들이 그 사찰별로 활동에 참여하여 그 이주민 노동자들의 한글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한국인 노동자 이주민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서 그 격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국제포교사회는 오히려 비대면 포교의 외연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전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림사에서 장애인 불자 예술인 모임 보리수 아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바이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장애불자 예술인 모임인 보리수 아래 회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합장을 하고 5개를 수지합니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 단장 도륜 스님을 계사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보리수 아래 회원 8명과 수계 가족 2명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5개 수지를 마친 불자들에게 참회 진언에 이어 연비를 내리며 참불자로 거듭나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음을 일으킨 것은 부처님 제자로서의 크나큰 기쁨이자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리수 아래 장애 불자님들이 오늘 이 수계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고 수계자들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5가지 계율을 마음속에 새겨 굳건히 지킬 것을 부처님 전에 약속하며 헌화했습니다. 보리수 아래 최명숙 회장은 회원들이 그동안 시를 쓰고 책을 발간하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심이 오늘의 수계법회로 인연이 이어졌다며 청정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자고 회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수계자들에게 개첩을 수여하고 법명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경과 반야심경, 조계종 종단본 불교 성전을 배부했습니다. 장애인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혜성 스님은 수계 대중들의 수계 공덕이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받아 지닌다는 것은 부처님 세계를 향한 최선의 사상이며 또 행동입니다. 스스로 지키며 스스로 실천하는 계획은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증득하게 하여 보다 높은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주며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인문한국 HK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7년간 총 21억 원을 지원받게 될 불문연은 동아시아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인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인 인문한국 HK 사업에 참여해 한국 불교 연구를 이어나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그동안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HK 플러스 사업에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한국 불교의 글로컬리티, 문헌, 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을 주제로 연구를 이어나갑니다. 글로벌과 로컬리티의 합성어인 글로컬리티를 강조하며
한국 불교가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문헌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대부터 인도 고대까지 역사를 되짚으며 한국 불교 실존 역사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세계의 동아시아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문헌 연구를 강화해가지고요. 기존에는 커다란 그림을 그렸다면 다음 7년간은 세부적으로 좀 더 문헌을 더 발굴해가 좀 더 알리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서구권에서 시작한 근대 불교학의 기반을 동아시아로 옮겨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불경을 위경, 즉 거짓 불경으로 보는 서구의 시선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아시아 참불불전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쳤는지 조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해왔고요. 한국 불교를 국제화하고 세계화를 하면서 그동안 그 유럽부터 시작된 그 근대 불교학의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돌리고자 합니다. 한국 불교의 글로컬리티 특성을 집약한 연구서 테마 한국불교 시리즈에 이어 테마 한국불교 플러스 시리즈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글로컬 한국불교 총서, 영문 총서인 휴머니티즈, 코리아 부디즘 시리즈를 발간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서도 들어가고 연구서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국내외에 저희 아젠다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는 연구 성과를 계속 낼 생각입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향후 7년간 총 2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 불교를 넘어 동아시아 불교의 위상을 높일 불교문화연구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라오스 수도의 100m 높이의 거대한 중국 불상이 조성되려고 하자 라오스 불교계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펜파체링 티베트 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중국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표회의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피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경제특구에 100m 높이의 중국 불상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라오스 불교계와 시민 반대에 부딪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테마파크와 함께 조성하려는 100m 높이의 이 불상은 대승불교 양식으로 소승불교인 라오스 불교와 맞지 않아 문화적 침략으로 해석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라오스와 중국 국영언론은 이 부동산 개발회사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365만 제곱미터, 110만 평을 2012년부터 99년 동안 임대했으며 8천만 달러, 우리 돈 94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키케오 카이칸피툰 부총리가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 부지와 불상 모형까지 살피자 지역 불교계의 반대 여론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라오스 불교계는 중국 불상만 조성될 경우 라오스의 상징을 잃게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라오스와 중국 불상을 함께 조성하길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은 라오스 최대 외국 투자 자본으로 지난해 한 기업이 라오스 수도 전신주 건설에 투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전통 등을 달아 지역 주민 반대로 철거하는 등 투자에 이은 문화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펜파체링 티베트 신임 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아 중국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피력했습니다. 이달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펜파체링 총리는 티베트 TV와 인터뷰를 통해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도 받고 있다며 신호의 진실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펜파체링 총리는 중국이 티베트 문제를 위구르와 몽골, 홍콩과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중국과 티베트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어 태스크포스를 해산하고 상설전략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필요한 노력과 함께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중국 반응에 따라 특사 임명 시기와 대화 방법도 정해질 것이라며 대화 재개에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월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